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감 부인이 된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 차이가 엄격한 시대였는데 노비 신분인 여종이 어떻게 대감의 부인이 됐을까요? 그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습니다. 어느 고을에 박찬봉이 살고 있었는데 박찬봉에게는 진수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찬봉네 집에는 호랍이 노비가 일을 했는데 그 노비에게도 진수 또래의 복길이라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수와 복길이는 주인과 여종이라는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은 둘 다 어린아이들이라 동무처럼 친하게 놀았습니다. 오늘은 진수와 복길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네요. 이야, 집이 다 지어졌다. 도련님이 만든 집이 더 멋지네요. 그래? 복길아, 네가 내 부인 역할해. 나는 남편 역할 할게. 예? 도련님, 소희는 종인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뭐 어때? 자, 그럼 시작한다. 여보, 나 이제 왔어. 어머, 수박님 어서 오세요. 오늘 고생하셨죠? 저녁밥 지어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천진하게 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산에서 놀다가 그만 다리에 가시가 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박찬봉 부부는 놀랬지요. 진수야, 괜찮으냐? 아이고, 내 귀한 외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아이고. 다행히 가시는 뺐지만 진수는 다리가 퉁퉁 붓고 열이 나서 한동안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방과 마루에만 있어야 하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지요. 그러자 안타까운 복길이는 부엌에서 찐 고구마나 다른 주전부리를 진수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도련님, 찐고구마 남은 거 갖고 왔어요. 좀 드세요. 고마워. 달고 맛있네. 도련님, 다리 좀 내밀어 보세요. 왜? 열이 많은 데에는 냉찜질이 좋대요. 그래서 천에다가 차가운 오물물을 적셔서 갖고 왔어요. 소인이 차갑게 냉찜질 해줄게요. 그러고서 복길이는 진수의 다리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복길이가 마치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찜질을 해주는 것을 보며 포근함과 정을 느껴 평생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요. 복길아, 너 나중에 어른 되면 내 섹시할래? 예? 하지만 소희는 천한 여종인데 어떻게 도련님의 섹시가 돼요? 괜찮아.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복길이는 진수의 말이 당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길아, 심심한데 내가 천자문 가르쳐줄까? 그래요? 좋아요. 따라해봐.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그래서 복길이도 글씨 몇 자 정도는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은 성장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근히 서로 연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진수도 어느덧 20살이 되어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찬봉 부부는 진수에게 한양에 잘 나가는 이대감 댁딸과 혼인을 하라고 했지요. 그러자 진수는 복길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봉 부부는 깜짝 놀랐지요. 에이, 뭐야? 마음에 든 여자가 복길이라니 제정신 있냐?
세상에 천한 여종을 마음에 두다니. 집안이 망하려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딴 말 필요 없다. 이대감댁 딸과 혼인할 준비나 해. 진수는 부모님의 반대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뒷곁에서 복길이와 만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복길아, 부모님의 뜻을 거를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도련님은 신분에 맞게 이대감님 따님과 혼인하셔야죠. 소희는 도련님의 과분한 마음을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안타까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걸 몰래 본 박찬봉 부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 떨어진 어느 대감댁의 하인으로 진수 몰래 복길이와 아버지를 보내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복길이는 한밤중에 속으로 울며 아버지와 함께 진수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것을 알게 된 진수는 어머니에게 복길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어머니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이제 복길이를 볼 희망이 사라져버려 더 가슴이 아팠지요. 그 후 진수는 이대감의 딸과 혼인을 했고 과거급제를 해서 조정에서 종 7품의 벼슬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무가 발생했는데 진수가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죄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진수의 부모와 아내는 뿔뿔이 흩어져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물론 진수도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다 건너 곳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죄인이 되어 섬으로 유배를 가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구나. 진수가 섬에 도착하자 섬의 관아에서는 포졸 2명을 딸려보내서 진수가 살 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진수가 가보니 그 집은 폐가가 다 되다시피 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진수에게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관아에 살림이 부족해요. 그러니 먹을 것은 알아서 해결하든가 하시오. 심리 밖으로 나갈 때는 관아에 알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릴 수도 있어요. 진수는 글만 읽었던 양반이라 다른 것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니 해가도 고치고 해가 고프면은 바닷가에 가서 이것저것을 채취해서 먹었지요. 그러다가 섬사람들이 불쌍하다며 가끔 주는 양식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복길이는 강원도의 어느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길이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었지요. 복길이는 천리길 떨어진 대감댁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인 대감은 복길이를 충청도의 홍대감댁에 있는 노비와 교환을 해서 복길이를 홍대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복길이는 홍대감댁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홍대감이 노비도 사람이라면서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면천시켜주고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길이는 노비에서 평민이 되어 떠돌다가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지요. 복길이도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갈 때가 되어 중매가 오곤 했지만은 첫사랑 진수를 잊지 못해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길이는 지나가던 보부상으로부터 우연히 진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예? 나리께서 섬으로 귀양을 가서 살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소이다. 나으리.
복길이는 10여 년 만에 진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반가웠지만 그것이 유배형을 받은 것이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딴 섬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복길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수를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에서 남쪽의 이 섬까지는 천리만리가 되니 복길이는 산 넘고 물 건너 갖은 고생을 하며 남쪽으로 갔지요. 그렇게 복길이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거기서는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가요. 제발 그때까지 무사하셔요. 한편 그동안 진수는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간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았고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진수는 산에서 캐온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에 도착한 복길이가 물어 진수가 사는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복길이는 쌀이문 앞에서 초라하게 말라가고 있는 진수를 발견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아니, 그대는 복길이? 예, 나리. 소녀이옵니다. 복길이, 자네가 여기를 어찌 왔는가? 우연히 나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복길이, 나는 유배형을 받은 사람이야. 나랑 함께 있으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나리, 소인이 그런 거 생각했으면 천리 만리를 왔겠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소인은 나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요. 복길이. 나으리.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 다시 꼭 끌어안았지요. 그 후 복길이는 섬에 유일하게 있는 주막에서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며 일을 했고 밤에는 주막에서 몰래 음식을 만들거나 남은 음식들을 들고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진수에게 갔습니다. 나리, 오늘 손님들이 많아서 먹을 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리가 좋아하는 굴비도 구워왔어요. 이 굴비 드셔보셔요. 복길이 고맙네. 그런데 나는 이 음식보다 자네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고맙고 행복하네. 소인도 행복해요. 어서 드세요. 그래, 같이 먹세. 두 사람은 남모르게 잠깐 만나는 밤이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세월을 지나 1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하고 있으니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오손도손하며 행복했지요. 거기에다 복길이는 음식뿐 아니라 빨래도 해주고 살림도 보살펴주니 진수는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은 평소처럼 밤에 만나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수가 영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지요. 나는 영모를 주동했던 홍민영 대감과는 관련도 없었는데 영모에 휘말렸지. 홍대감이 영모를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이 있다는데 그 책만 찾으면 내 누명이 벗겨질 거야. 근데 의정부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게야. 응? 나리, 그 대감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홍민영이라고 했네. 예? 홍민영이요? 그러네.
소인이 종으로 살던 집이 홍대감님 댁이었습니다. 뭐야? 그게 정말인가? 네, 맞아요. 날이 말씀을 들으니 이상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대감께서 종들을 면천시키기 전날 몇 사람과 대숲에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날 뒷곁으로 가는데 홍대감님께서 다른 선비들과 대숲의 땅에 항아리를 묶고 있는 것을 우연히 봤죠. 헌데 홍대감께서 그 항아리에 책자를 한 권 넣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책의 표지에 적혀있던 글씨가 보였는데 무슨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정말인가? 소인이 날있게 한자를 배웠잖아요. 많은 글씨는 모르지만 익명이라는 글씨는 쉬워서 알고 있었죠. 날있께서 홍대감의 책자를 말하길래 생각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진수는 그 책자가 역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자네가 홍대감 땡이 있었다니. 복길이 이제 됐네. 그 책자만 찾으면 나는 무지가 될 수 있네. 그래요? 날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수는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썼고 다음날 관하로 갖고 가서 사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큰둥했습니다. 이보시오, 박선비. 이 섬으로 귀향을 온 선비들이 덜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인 줄 아시오? 전하께 어떻게든 상소문을 올려서 유배를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그러자 진수가 이렇게 말했지요. 사또, 그 책은 역모와 관련된 자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자요. 증인도 있어이다. 그런데도 저희 의견을 묵살한다면 사또야말로 역모 사건을 방치한 것이니 나중에 진상이 드러나면 사또는 조정을 능멸한 죄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겁을 먹은 사또는 조정에 진수가 쓴 상소문을 올렸고 한 달 후에 한양에서 군관과 포졸들이 내려와 진수와 복길이를 데리고 육지에 있는 홍대감의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장에는 조정에서 의군부도사가 와 있었습니다. 복길이는 그들에게 항아리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고 포졸들이 땅을 파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의군부도사가 복길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어디 책이 있나 보자. 의군부도사가 항아리 속에 있던 책을 꺼내는데 진수와 복길이는 그 책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봤지요. 그 결과 홍대감이 역모를 모의한 자들의 명단을 적은 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명을 쓴 명부가 맞구나. 정말 그 책이야. 복길이, 우린 살았네. 나으리! 그리고 훗날 밝혀진 사실인데 홍대감이 하인들을 면천시켜준 이유는 하인들이 있으면 역모를 꾸민 것이 새어나갈까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수의 누명은 벗겨졌고 주상전하는 미안함에 진수를 높은 직책에 책봉했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겨준 사람이 진수가 사랑하는 아녀자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주상전하는 복길이가 비록 평민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알고 복길이의 신분을 올려준 다음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진수와 복길이는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진수는 정이품 품계를 받은 대감이 되었고 복길이는 대감 부인이 되어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